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고향 떠나면 고생한다고 하더니 진짜인 것 같네요. 10년 전에 아이 하나만 보고 왔는데 정작 제 삶의 이유는 찾질 못했네요. 저는 현재 한인 마트를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12년 전에 아들이 11살 되던 해에 일찍 포경 수술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심한 놀림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어린애들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만 거짓말처럼 그 이유 하나로 아이는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늘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사 가자고 그러질 않나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13살 다 돼가는 해쯤에 진지하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 좀 하고 돌려보냈을 텐데 아들의 표정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느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왜 괴롭히냐의 물음에는 자기 성격이 특이하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진정성 있는 요청에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당시 막 망해가던 음악 플레이어 기계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병원 간호직으로 있었고요. 남편은 신중한 성격이라 먼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민 갈 국가, 직장, 아이 학교 등등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국 또는 캐나다로 바꿨죠. 결과적으로 이민 친화국인 캐나다로 가기로 하였었죠. 아들 녀석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영혼까지 있는 돈 다 끌어모아 2억 정도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저희에게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일하고 이민하려면 먼저 대학 과정 또는 칼리지 과정을 마친 후 취업 비자를 받거나 어떤 회사 초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다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한국 악덕 사장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모은 돈으로 칼리지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칼리지도 잘 다니고 아이 학교도 잘 보내고 있었죠. 아들 녀석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영어도 금방금방 늘었고요. 남편도 영어를 꽤 하는 편이어서 아주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생전 처음 다녀보는 통신기계 학부를 아주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옆방에서 깔깔 대는 웃음소리에 저는 깨었습니다. 그래서 녀석 방을 몰래 들어갔는데 누구랑 밤새 노트북 들고 통화하고 있던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몰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 식스팩 볼래? 너 거도 보여줘. 뭔가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밑에도 벗어보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같던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단숨에 문을 활짝 열고 아들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새벽에 안 자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저는 아들 노트북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에 비춘 사람은 아들과 다른 또래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그러자 화면 속의 친구는 당황하듯 화면 영상을 꺼버렸죠. 친구랑 뭐 했는데? 그냥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쪽팔리게. 뭐 쪽팔려? 이 새벽에 안 자고 몰래 통화하는 건 안 쪽팔려? 아, 뭐라는 거야. 나가 좀. 쿵. 아들의 힘에 밀려 방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편으로 안심했습니다. 여자랑 그런 야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남자랑 장난치고 놀았다는 것에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사춘기는 시작됐죠. 아들의 사춘기는 남의 집 아들이랑 좀 남달랐습니다. 남의 집 아들들은 과격해지고 말 안 듣고 이성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 아들은 마치 제 어린 사춘기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민하고 울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삐지고 따지고 등등. 딸 사춘기보다 아들 사춘기가 훨씬 쉽다는데 아들은 딸처럼 사춘기가 와서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 나이로 18살이 되던 해
아들은 밴쿠버의 꽤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이민 생활의 뿌듯함을요. 영주권도 무난히 땄고 남편도 힘들지만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저도 한인 마트에서 알바하면서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었죠. 아들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놈이 대학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미션을 완성시킨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클리셰였을까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이 오더군요. 아들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전자학에서 사회학으로 전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로는 지지한다고 했지만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취업 잘 되는 전자학을 두고 사회학을 선택하다니 본인은 무슨 사회운동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자식의 꿈이라니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우리가 이민을 온 이유이니까. 몇 주 뒤 어떤 한인 지인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에는 조심스러운 장문과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저희 딸 SNS에서 본 건데 조금 걱정돼서요. 집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아들이 요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동성애 지지하는 사회운동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장문의 카톡을 읽어 내려가면서 심장이 점점 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아들은 이상한 핫팬츠를 입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외국 남자에게 뽀뽀하는 제스처를 하면서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주변에 달리는 차 소리는 희미해져 가고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은 아닐 거야. 그냥 장난일 거야. 현실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남자와의 야한 영상통화, 사춘기 시절의 태도. 저는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방학이라고 친구랑 놀러 가느라 집에 없었죠. 남편과 상담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동성애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저 혼자 아들이랑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휘파람 불면서 집에 오더군요. 엄마의 뒤집어진 마음도 모르고 휘파람 불며 방으로 들어가니 저의 욱하는 성격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이 사진 뭐야? 저는 아들 방문을 찢는 듯 들어갔습니다. 깜짝이야. 뭐가? 그러자 아들이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똑바로 설명해. 이게 뭔데? 사회학과에 들어간다는 게 이딴 거 하려고 전과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한국 생활 접고 캐나다에 온 줄 알아? 너 하나 행복하고 잘 되라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딴 짓이 나하고 제정신이야? 취업 잘 되는 전자가를 버리고 이딴 짓 하려고 전과한 거야. 너 제정신이? 설명해봐. 이게 뭔데? 뭐가? 누가 나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온 거라면 난 이게 행복하다고. 이게 행복해? 이딴 핫팬츠 입고 이런 저질스러운 사진 찍는 게 행복해? 너 말해봐. 너 뭔데? 그래? 나 남자 좋아한다고 됐어? 이게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나 게이야. 엄마 아들 게이야 됐냐고. 그러니까 나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 내가 나갈게. 아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아들 입에서 게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아들 있는 부모님들은 상상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게이라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정말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을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의 대화를 듣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남편은 손톱을 깨물고 있었고 차분히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얘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당신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이 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시 분노의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뭘 내가 어떻게 키워? 아들 나 혼자 키웠어? 그러면 당신은 아빠가 되어서 같은 남자끼리 조언도 못 해주고 뭘 잘했는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부의 전쟁도 시작된 겁니다. 어릴 때 일찍 포경 수술한 게 문제였을까요? 개방적인 캐나다에 온 것이 문제였을까요? 형제가 없는 게 문제였을까요? 온갖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고요. 2주 좀 넘게 돼가던 즈음에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걱정된다. 집에 와라. 그러자 아들도 용기를 냈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날 화내고 짜증낸 거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죄송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엄마가 생각하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학교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한국에 살기 싫었어요. 저를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캐나다로 와주신 거 감사해요.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저는 정말 재밌는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고요. 엄마, 저희는 태어나서 육체적인 성은 변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성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남자의 모습인 저를 사랑해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걸 배우고 자유로워졌어요. 저를 가뒀던 보수적인 족쇄에서 풀어난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많이 이해 못하고 싶을만 실망하셨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게 저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언젠가 저를 이해하시면 그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처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아들이지만 미친놈인가 싶었습니다. 역시 캐나다 오는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저는 이 문자를 읽고 한참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교우관계 그리고 심리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방치했던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요. 남편에게도 이 문자를 보여주더니 노발대발 욕하더군요. 자식 이런 꼴 보려고 이민 왔냐면서요. 도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났길래 애가 이렇게 변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강 건넌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커밍아웃한 이후에 더욱 활기차게 당당하게 활동하더라고요. SNS에 이상한 인권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등 별의별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이상하게 아들이 웃을수록 저희 부부는 참담해지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행복한데 그냥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부모로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지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속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 더 기뻐하실 거고요. 아들은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지인이 보여줬던 그 사진 속에 외국 남자가 남자친구더라고요.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성애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저는 점점 마음이 수그러졌고 아들도 보고 싶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내 자식 내가 품어야지 누가 품어주겠어 라는 생각들이 들더군요. 남편은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생각은 동의하진 않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너 자체를 사랑한다. 너의 그런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아빠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마. 아들은 한동안 전화 넘어 말이 없더니 알겠다. 한마디 하고 끊더군요.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설득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합니다. 자식 잘못 키운 것 같고 모두가 본인의 부재인 탓인 것 같고 여러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요.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저희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정신 차리면 오겠지, 언젠가 필요하거나 힘들면 돌아오겠지, 이런 흐린 희망 속으로 살아갑니다. 캐나다는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까지 한다면 자식과의 부모의 인연은 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과 문자는 가끔 주고받습니다만 이건 가족의 형태가 아니더군요. 결국 먼 타지 외국에 저와 남편 둘이 홀로 외롭게 남겨진 기분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라도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네요. 또한 저와 비슷하신 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사연을 다 쓰고 나니까 뭔가 시원해진 느낌은 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